라고 백신해. 나는 간단다. 정희는 이 한마디 말을 내놓으려고 아까부터 기회를 엿보아왔다. 응. 예측한 바와 틀림없이 경순의 커다란 두 눈은 복잡한 표정으로 휘둥그레졌다. 나는 가게 된다 말이야. 괜연히 그러지. 경순이는 벌써 정희가 하려는 말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무엇이 공연이란 말이야. 정말이다. 미친 계집애. 정말이다. 보려무나. 정희는 경순의 이마를 꾹 찌르며 얼굴이 빨개가지고 마치 경순이가 못 가게나 하는 듯이 부득부득 간다는 것이 정말이라고 우겨댔다. 글쎄 정말이면 축하할게. 너는 참 좋겠구나. 좋기는 무엇이 좋아. 경순이는 미끄럼 타다가 못에 걸린 것 같이 정희의 태도에 저윽히 뜨끔하고 마치는 것이 있었다. 이제 와선 알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수작이로구나. 하고 경순이는 정희의 말이 조금 불쾌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이 이렇게 되고만 이때 쓸데없는 농담만이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얘 좀 보게. 언제까지든지 거짓말만 하는 줄 아니? 오늘은 정말이란다. 그러기에 축하한다는 것 아니냐. 경순이는 웃으며 말대꾸를 하면서도 정희의 독특한 성격을 알고 있는 이만큼 조금 불안하기도 하였다. 금년 안에는 못 가겠다고 생각했더니 이즈음 숙자가 간다기에 나도 그만 결심을 했단다. 정희는 기쁜 듯이 밖에 사람들에게 들릴 것도 돌아보지 않고 떠들었다. 공연히 시집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지. 천만에 나는 시집은 안 간단다. 너도 헛걸음한 줄 알아라. 경순이는 정희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정희는 경순이 태도에 성이 났는지 벌떡 일어서서 그러면 같이 가보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서 간 내게 따라만 와봐. 하며 경순이 팔을 잡아 끌었다. 아직까지 다 장난이거니 하고 믿은 경순이는 그대로 따라 일어섰다. 부엌에서 편육을 만들고 있던 정희 어머니한테 물건 사러 나간다는 핑계를 하고 그대로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내 정말을 말할 테니 놀라지 마라. 그리고 이 비밀을 폭로시키는 날이면 너는 죽는 것인 줄 알아라. 미친 수작 말아라. 경순이는 정희의 을러대는 꼴이 우스웠다. 아니, 정말이다. 나는 동경으로 갈 터이다. 내일 밤이면 너와도 당분간 못 만나게 된다. 내일 밤. 경순이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추측이 딱 들어맞은 것이 소스라치게 놀라워 발길을 탁 멈추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워? 정희는 길 가는 사람들이 놀라 돌아볼 만치 커다랗게 산에 웃음을 웃는 것이었다. 그것이 정말이냐? 내일 밤에. 그럼 내일 밤은 왜 못 가는 밤인가? 경순이는 정희의 이 대답을 듣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정희의 말소리는 태연하였다. 그러나 경순이는 몸에 소름이 끼쳤다. 남이야 죽든 살든 자기 고집만 세우면 그만이지. 하는 정희의 성격이 악한이나 만난 것 같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파혼을 했니? 경순이는 겨우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파혼? 내가 언제 약혼을 했었나? 뭐야. 꿋꿋하고 훌쩍 큰 정희의 어깨를 힘껏 잡아당겼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아무리 농담이라도 분수가 있단다. 너무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무섭구나. 무섭거든 달아나려무나. 정희는 어깨를 뿌리치며 불퉁해졌다. 정희야, 사람이 그래서는 못 쓴다. 이렇게 도망을 할 판이었거든 왜 좀 더 전에 하지 못했니? 이렇게 일이 모두 결정된 뒤에 이러면 너희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관계야. 나는 내 맘대로만 하면 그만이지. 한번 골려주어야 다시는 이런 함부로 된 짓을 하지 않지. 아무리 말해봤자 들을 정의가 아닐 것을 경순이는 잘 알고 있었다. 경순이와 정희는 3년간 고을 보통학교 교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으므로 알게 된 동무였다. 고을은 경순에게 있어서는 고향에 가까웠고 정희의 고향인 서울과는 천리의 먼 사이를 둔 곳이니만큼 나이는 비록 정희가 위이나 경순이가 형과 같이 앞을 서는 것이었다.
본래부터 고집이 센 정희는 동료 교원들 사이에서도 그리 화합하지 않고 생도들 사이에서도 벌 잘 세우고 잘 때리고 한다고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순이와는 사이가 좋았다. 한방에 기숙하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정희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경순이었으므로 아직 한 번도 말다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무엇이든지 저질러 놓으면 뒷감당도 경순이가 제일같이 처리해 줄 뿐 아니라 학교에서 갔다 나오면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대로 월급만 따먹는 교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차 앞날의 사회의 주초가 될 지금의 어린이들을 가르쳐 줄 자격이 없는 우리이다. 우리를 지상의 지자로 믿고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중대한 예물을 무책임하게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일개 소학교원으로 만족하지 말자.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시라도 놀지 말고 읽어두자. 하고 권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희는 이런 말은 귀 밖으로 들으며 반대도 않고 그렇다고 덥석 오냐 그렇게 하자 고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순이 말이 마음에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가닥이었다. 그러기에 자기가 생각해낸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비록 잘못인 줄 알았다 해도 남의 충고는 한사코 듣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 2년을 채우고 나서는 그동안 저금한 돈으로 동경으로 공부하러 가자는 말에는 쾌히 대답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그러리라고 결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경수는 손꼽아 만 2해만 되어주기를 고대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기다리는 2해가 거의 되어 오던 어느 날 정희는 학교에서 먼저 돌아와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학교에서 나오며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애타하는 경순이를 뿌리치고 그날 밤에 부랴부랴 고향인 서울로 가버린 것이었다. 학교 교장도 그 이튿날 아침에 비로소 사직원서를 보게 된 까닭에 사직하는 이유를 물어볼 여가도 없었다. 경순이도 교장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으므로 정의 태도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시집을 가는 모양입니다. 하고 돌발적인 정의의 태도에 결론을 지은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한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남에게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성질이라 다 하고 같이 그만두기보다 나보다 먼저 그만두어서 나중에 내가 저의 뒤를 따르게 하려는 생각이로구나. 하고 경순이는 지금까지 둘이서 약속하고 고대하여 오던 2해를 불과 한 달 남짓이면 이행할 것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근 2년이나 정든 학교와 동무를 몇 시간 사이에 집어던지고 가버리다니. 그뿐이냐? 학기말 시험으로 한창 바쁠 때요. 더구나 1년 동안 담임하여 온 생도들을 진급도 시켜주지 않고 단지 동무와 같이 시작하지 않으려는 자기의 믿지지 않으려는 성격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따위 행동을 하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 경순이는 자기와의 우정은 별 문제로 하고도 몹시 괘씸하였다. 그러나 경순이는 만인년이 꽉 찬 신학기가 왔어도 사직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늙은 부모와 자기 직업이 없는 오빠 부부의 형편이 당장의 교편을 집어던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또 한 해만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오빠가 취직하게 되면 1년 내에라도 그만두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정희에게 자기의 사정을 편지하며 몇 번이나 편지에 쓴 말이면서도 그때까지 분명히 모르는 정희의 사직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너는 마음이 약하다. 부모가 무엇이냐? 왜 용감하게 그만두지 못하느냐? 나는 곧 동경으로 가려 한다. 는 편지가 왔다. 그러나 그 후 반년이 지난 며칠 전까지도 동경 간다는 소식은 없었다. 아마도 경제가 허락 안나 보다. 만일 이러다가 내가 먼저 동경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답답해할까 하는 생각으로 남보다 먼저 하려고만 애를 쓰는 그에게 오히려 동경하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중에 오는 11월 13일은 정희의 결혼날이다. 라는 청첩 한 장이 학교 직원 일동에게로 왔다. 경순이는 일변 놀라면서도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정희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의 진정으로는 자기를 유일한 동무로 여기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으므로 학교에 일주일 휴가를 얻어가지고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상경하였던 것이다. 결혼 준비를 거들기도 할 겸 처녀로서의 동무와 오래 이야기도 해볼 겸 미리 상경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희의 집에 들어서자 정희는 생각보다 냉정하였다. 정희 어머니는 몹시 반가워하며 멀리서 학교를 쉬어가며까지 와주는 성희를 치하하는 것이었다. 축하한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고 먼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몰라. 왜 왔니? 정희는 웃지도 않고 무표정하였다. 자기의 결혼 청첩을 받고 천리먼 길도 불구하고 달려온 그에게 하는 첫말로는 너무나 냉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순이는 성격도 못났다. 고 생각하며 조금도 정희 태도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다. 시집 가는 것이 부끄러워 그러는 것이겠지. 동경애를 가지 못하는 것을 아직 분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고 조금도 가슴에 끼지 않았다. 그러지 마라. 나는 내 결혼식 구경을 왔단다. 하며 트렁크 속에 준비해 온 기념품인 탁상시계를 내놓았다. 이것이 뭐야 쓸데없이. 정희는 들어보지도 않고 도로 경순에게 밀어주었다. 얘야, 내 처지에 좋은 것을 살 수 있니? 이것이라도 내 맘에서 보내는 선물이다. 센티멘털한 계집애야. 정희는 교원 노릇할 때 서로 함부로 쓰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경순이는 그 말이 반가웠다. 그날 밤은 정답게 세웠다. 신랑은 20살이요. 부자의 아들인데 아직 중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은 정희 어머니에게 들었으나 정희에게 결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아직 중학생이라니까 정희 자신은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구태여 정희에게 여러 말 묻지를 않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결혼 전날인 내일 밤에 동경으로 도망을 하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라. 경순이는 놀라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를 자꾸 가니? S동 골목쟁이로 휘어들자 입을 떼었다. 잔말 말고 따라와 보라는데 그래. 정희는 한 집으로 들어갔다. 숙자일수. 방 안에서 숙자인 듯한 정희 동갑의 여인이 뛰어나오며 어서 오 하며 경순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정희는 숙자라는 그 집주인과 장난말을 해가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 좀 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경순이는 방에 들어가려다가 문턱에 주춤하고 서서 방 안을 살폈다. 찬란한 무늬를 놓은 메린스 이불, 트렁크 벽에는 드레스, 오버, 모자 등이 우수수 걸려있어 마치 그 방 안에만 봄바람이 불어 닥친 것 같았다. 정희는 벽에 걸린 드레스를 벗겨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젖가슴을 드러내고 한번 입을 테니 스타일이 어떤가 봐 하며 설빔을 입는 어린이같이 명랑하게 웃었다. 경순이는 동무의 그 모양이 아직 철이 없다. 고 여겨짐으로 같이 웃어버렸다. 너 참 대답하구나. 그러면 정말이로구나. 그럼 그까짓 것 나는 한번 한다면 기어이 해. 실행하고야 만단다. 너처럼 고리탐색하게 교원 노릇만 하다가 갯눈 같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냥 늙어 죽을 줄 아니. 정희는 개선장군같이 드레스를 꿰입고 덕 버티고 섰다. 어떠냐? 그만 너도 나하고 같이 도망치자구나. 경순이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희는 모자도 써보고 외투도 입어보고 난 다음에 이불을 꾸리고 숙자에게 내일 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후 그 집을 나섰다. 경순이는 더 말해보았자 소용없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에 급급한 그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였다. 동경에 가자고 한 것은 나도 너와 약속한 일이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장차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학비는 어떡하니? 그런 것이 다 걱정이냐. 동경에 가봐야 알지. 돈이 없으면 어디 너더러 학비 달랄까 봐 그러니. 정희는 잡았던 경순의 손을 내던지듯이 놓으며 입을 삐죽하였다. 너는 생각이 그 밖에 들지 않니? 물론 장난말이겠지만은 나는 무척 섭섭하다.
경순이는 자기에게 대한 정의의 태도도 괘씸하거니와 자기 가정을 너무나 돌아보지 않는 대담한 행동이 미워졌다. 결혼한 다음에 차차 기회를 얻어서 공부하면 어떠냐? 너도 벌써 20살이 넘었으니 말이다. 그러면 너는 너보다 나이도 적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니? 정희는 그제야 그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니? 암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었지. 그래도 아냐, 이해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골려줘야 한단다. 경순이는 입을 닫았다. 어떻게 말을 붙여볼 나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혼인 준비로 모인 친척들이 욱덕이며 신랑 칭찬을 한다. 신식 결혼식은 어떻다는 둥 하고 안방이 터질 것 같이 사람이 모여 앉아 있고 건넌방에는 신랑 집에서 보낸 물건을 구경하느라고 젊은 여인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3층장 옷걸이, 이불장 등에 꽉 찬 비단옷을 일일이 들추어 구경을 하는 것이었다. 신랑이 외동아드님이라나요. 그래서 이렇게 혼수도 장하답니다. 세아 씨는 트레머리 하는 까닭에 비녀는 그만두라고 했지만 요사이 같이 금값이 비싼데도 금반지 금비녀 금시계를 다 했답니다. 하고 친척으로 정의의 형되는 젊은 여인이 제것같이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정희는 오늘 밤에 도망을 하려는 사람 같지 않게 천연스럽게 앉아서 남의 일을 구경하듯이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오전 11시에 하려는 결혼식장인 예배당에는 벌써 각색 물감, 테이프, 망국기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신부인 정희 그림자는 사라지고 말았다. 아래 위로 뒷걸으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신부를 찾고 헤매었으나 정각 11시는 사정없이 당도하고 말았다. 신랑은 모닝을 입고 들러리들과 많은 참례 손님들과 함께 무료하게 기다린 지 1시간이 넘게 지나도 신부 집에서는 개미 한 마리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시집 안 갈 테요. 그리만 하세요. 하고 늘 말하기는 하였으나 시집가는 처녀의 의뢰하는 공통된 버릇에 불과하느니 하고만 여겨 온 정희 부모는 외면의 수치보다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할 사실이라고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다. 경순이는 이미 일주일 휴가를 얻은 터이나 하루를 숙소에서 쉰 후 학교에 출근하였다. 직원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원들은 경순에게 몰려오며 신문지를 치켜들고 법석을 했다. 벌써 신문회까지 났나 보다. 결혼식에 갔다 온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꾸며댈까 하고 생각하던 터이라 갑자기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연인이었던 거야. 연애꾼 없이 갑자기 그렇게 도망할 리가 있나. 제각기 제가 제일이라는 척하기 쉬운 추측을 사실같이 떠들고 있는 것이었다. 알지도 못하고 떠들지 마세요. 정희는 참으로 용감한 여자라오. 고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부모가 함부로 정한 결혼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남의 불행한 일이라면 거지가 떡이나 본 것 같이 떠들면서 조금도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당신들과는 인간이 다르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정과 용기가 눈앞의 한 일에만 만족하는 당신들이나 나와 같은 무리들과는 레벨이 틀립니다. 경순이는 몹시 흥분하여 소리를 높여 한숨에 뱉어 던졌다. 과연 그렇다. 정의와 같이 의지가 굳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희생이 없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작으나 크나 암의 희생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다. 하고 입속에서 한탄하듯 속삭였다. 처음에는 정의의 태도를 비난도 하였으나 지금 자기는 여전히 가슴에 불평을 가득 품고도 큰소리 한 번 못하고 순순히 향상 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핏기 없는 인간이다. 라고 느끼는 동시에 정의의 그림자는 훨씬 멀리 자기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